시간의 즐거움 TVN 발에 인사이트.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냈어요.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신라의 삼국 통일의 한계, 외세, 당을 끌어들였으며 옛 고구려 영토를 잃었다. 이걸 한계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구려의 망한 나라의 장수,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발해를 만드신 드라마도 있었죠. 그 대조영이 우리 고구려 유민들과 북방에 사는 오랑캐 말갈족을 규합해서 새로운 고구려의 뒤를 잇는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발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도 북쪽에도 우리나라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발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계속되는 중국과의 역사 전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자존심이 강했냐면 자기들만 세상의 중심, 그래서 중국이고요. 우리나라는 동쪽 오랑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만, 북쪽, 서윤굴에서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배타적이었다고. 근데 흩어져 있던 과거에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비웃던 사람들을 하나의 중국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50여 개 소수민족이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딱 뭉쳐있는 상태가 지금의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건 하나의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서남쪽에 티벳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티벳에서는 자꾸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중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뭘까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드는 거죠. 군인들을 보내서 유혈 진압을 하고, 그리고 또 역사를 이야기해서 너희 티벳과 우리 한족, 우리 중국은 원래부터 하나의 가족이었으니 우리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역사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서남공정 프로젝트라고 해요. 근데 서남공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 조선족이 살잖아요. 만약에 여기는 조선족의 독립이구나, 여기에 있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가 중국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역사가 되면 이쪽이 좀 혼란할 수 있고, 중국의 동북쪽의 역사도 우리가 좀 정리해 놓자. 동북공정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건 중국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선 이건 역사의 왜곡이고요. 우리의 역사를 도둑맞는 겁니다. 어떻게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역사입니까? 일단 발해가 왜 우리의 민족이었는지부터 알고 가지. 이것만 알아도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발해는요, 이게 10세기쯤 망하거든요. 그리고 800년 뒤인 18세기까지 사실상 우리 조상들, 고려 조선시대 조상들도 발해가 우리 민족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어요. 발해가 우리의 역사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18세기의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라는 선생님께서 발해고라는 책을 통해서 저기 있는 발해는 고구려이민 대조영이 만든 나라다. 이 시대를 나는 남북국이라 한다라고 최초로 남북국이라는 말을 만드셨고, 그 정신을 지금 우리가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의 현행 탈종 교과서는 이 시대를 통일신라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해가 우리의 역사라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지배층이 우리 고구려 유민들이었다. 대다수의 백성이 말갈족이에요. 너희 고구려 인구는 인구 비율을 보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거는 뭐 고구려 역사 아니야, 이 얘기인데, 21세기는요 국민들의 성향이 어떤 애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왜죠? 왕을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불복이죠. 백성들한테 주권이 없었거든. 야, 근데 왕 누가 됐대? 야, 세종이래. 우와! 그때부터 이제 핀 거야. 이번에 왕 누구래? 연 뭐라더라? 연산 파토한. 이건 뭐 선택이 없는 거예요. 지배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운이 결정됩니다. 그럼 저때 지배층이 누구라고요? 고구려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나라의 중앙 정치, 경제, 사회부나 그 나라의 국기와 정신이 모두 고구려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발해가 우리의 역사의 하나라는 이유이기도 해요.
두 번째 뭐냐면 실제 사료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게 뭐냐면 발해의 그 왕이 일본한테 나는 고구려의 뒤를 이었다라는 걸 강력하게 호통치듯 이야기해주는 대목입니다. 무왕이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 우리 발해는 고구려 이해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이어받았다. 아니 왕이 최고 지도자가 우리가 고구려의 뒤를 이었다라는데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거면 됐죠 여러분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 문화 각 전반에 우리 고구려의 풍습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발해가 고구려 문화와 유사하다라는 것들은 뭐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영꽃무늬, 기와, 이불병자상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문화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이게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합니다. 추운 겨울이죠. 따끈한 온돌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온돌이죠. 이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예요. 이게 없어. 일본은 나다미. 이게 우리 건데 이 고구려께 발해 거에 그대로 나요. 온돌 문화가. 우리 온돌 한번 보자고요. 왜냐면 우리 거니까 순수하게. 이 온돌이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저 불 때는 부분 있죠. 저게 아궁이에요. 저기서 불을 지피면 위에서 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뚜막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부뚜막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부뚜막이래. 그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부뚜막이 위입니다. 위. 이쪽. 부뚜막에 고양이가 그러니까 왜 올라갈까요? 따뜻하고 먹을 거 가져가려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궁이에서 이제 취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합니다. 난방 역할도 동시에 하죠. 그럼 취사를 하면 이제 연기가 빠져야 되는데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 아시죠? 위로 올라가지 담배 연기가 밑으로 깔리면 드라이아이스죠, 그게. 찬 공기는 밑으로 깔리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경사가 위로 돼 있다고요. 그럼 더운 공기가 오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기는 굴뚝으로 나가는 가운데 그 뜨거운 연기가 저기는 구들장, 돌을 데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데 그러면 방바닥이 있는데 어디가 더 따뜻할까요? 왼쪽이 따뜻할까요? 오른쪽이 덜 따뜻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왼쪽이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무슨 목? 아래목. 저기가? 그럼 윗목은 더 따뜻해야 되니까 돌이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보시면 상대적으로 얇잖아요. 저게 과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굴뚝계자리라고 파놨어요. 여기를 이렇게. 이거 왜 파놨을까요? 비가 위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 빗물 고이라 이거죠. 불 꺼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어떤 우리의 문화유산, 과학적 산실, 이 온돌이 고구려 것이 발해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